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1, 20대 학생들도 충분히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상당히 교훈적이고 또 교육적이기 때문에 유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요 5월 15일 금요일 바로 오늘 오후 10시쯤에 제가 직접 촬영한 우리나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토픽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잘 보시면 그냥 우리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봐도 벌써부터 눈에 뭔가 띄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이 있고 뼈대 있는 기업들 각종 경제 지표가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기업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벌어먹기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벌어놨던 곳간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국가 경제 문제에 접근할 때는요 절대로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모르거나 본질을 제대로 모르거나 다 사기꾼들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든 아니면 자식 키우고 바쁜 인생 먹고 사시느라 비록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한들 큰 틀에서 본질적으로 국가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바라보자면 모두 다 거기서 거기고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국내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경제 순환 구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1번 국내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기업들이 반드시 상품을 수출해가지고 외화, 즉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그 왜 반드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느냐? 그 국내에서 돈을 벌면 안 되냐?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왜 반드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내수시장 규모도 작고 지하자원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파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발전은커녕 지금 이미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있는 현 상태 수준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수출 의존 국가예요. 내수시장만으로는 절대 지금과 같은 삶의 질을 국민들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기업이 외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요 그 돈이 국내에서 회사원들과 직장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국내의 수많은 유통업계, 자영업자, 국내 사업가들,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돼요. 기업이 벌어온 돈으로 분식집 사모님도 먹고 사는 것이고 택시 기사님도 먹고 사는 것이고 야채 가게에 있는 총각도 먹고 사는 겁니다. 기업이 벌어온 돈으로 대형마트에서 계산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는 것이고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에게도 지불되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에선가 돌고 돌다가 그들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돈에는 첫 출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창출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와야지만 수출을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수출이 되어야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외국에서 많이 팔려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벌어온 돈이 국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국가도 바로 기업과 국민들이 창출해낸 소득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버는 게 없다면 세금은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도 거둬들이고 싶어도 거둬들일 게 없는 것입니다. 벼를 심지 않았다면 수확해 먹을 쌀도 없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벼를 심지 않았다면 수확해 먹을 쌀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처음에 외화라는 벼를 잘 벌어와야 그리고 심어야
국민들이 나중에 쌀을 수확해가지고 먹고 살고 국가 재정도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풍족하게 거쳐야지만 우리가 도로도 닦고 국민 건강보험도 유지를 하고 나라도 지키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을 하고 학교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석은 정말로 지금 보고 계신 겨우 이 몇 줄밖에 안 되는 문구 안에 그 핵심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사이클, 바람직한 선순환의 시스템이 현재 많이 무너져 내려 있고 병이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간단한 네 줄의 문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그렇게 팍팍하고 힘이 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농업 전문가는 비록 아닐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몇 가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떠오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뭐 비료를 잘 뿌려준다든지 거름을 잘 뿌려준다든지 제때 꼼꼼하게 물을 잘 대주고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농약도 좀 잘 쳐줘야 할 것이고 논밭을 좀 먹는 그런 잡초까지 잘 뽑아내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죠?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농약을 잘 쳐주면은 농사가 잘 되겠죠, 여러분들? 금상첨화일 겁니다. 여기서 자금과 기술, 우리가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물 주는 것도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물을 준다면 농사가 더욱더 편해질 것이고 잘 정돈된 대규모 관계수로를 통해 가지고 저 먼 곳에서부터 가뭄이 왔을 때도 물을 콸콸 잘 대줄 수가 있다면 당연히 농사가 전략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대규모 콤바인을 쓴다든지 기계화와 효율화를 그러니까 이루면 이룰수록 농업의 고도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농사는 더욱더 쉽게 편하게 빠르게 성공적인 결과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겁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도 이 농사의 법칙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논과 밭에서 수확량을 늘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라고 하는 농부가 논과 밭을 꼼꼼하게 서포트해주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잘 대줘야지만 기업이라는 논과 밭이 막대한 수확량을 우리들에게 안겨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법칙을 거슬러 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틀린 방법으로 자꾸만 고집을 부리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잘못하게 돼버리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거름을 뿌리기는커녕 중금속 폐기물을 논밭에다가 갖다 버리고 물도 대충 갖다 대는 신용만 하다가 귀찮다고 말아버리고 작물들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저절로 큰다며 참새나 해충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내버려 둔다면 그해 1년 농사는 파탄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파탄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그대로 따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현재 기업이나 자기만의 조그만 자영업 사업장이라도 굴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참 좋은 비유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기업이라는 논과 밭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력이 풍부하다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믿었던 그런 가장 기름진 대한민국의 논과 밭들조차도 지금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자꾸만 병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비실비실하고 수확량이 예전 같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우량했던 논과 밭들이 지금 더 이상 옛날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묵히 일하던 그 젊은 소가 지금 현재 병이 들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식구들은 많은데 땅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예전만 못하다면 이 식구들은 예전만큼 더 이상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기서 논과 밭을 파먹는 그런 식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논과 밭은 기업이고요.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어쨌든 제가 또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찾아보자면 해운 산업에는 요즘 또 조금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손실폭이 조금 줄었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암울한 경제 상황을 놓고 보자면 언발의 오줌 누기,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금융 증권 회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적자 전환이네, 수천억 원대 영업 손실이네, 대기업들이 이제 공개 채용을 폐지했네, 인력 채용을 줄이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4년 연속 증권사 가운데 순이익 최상위권을 기록하던 그런 우량한 한국투자증권 같은 회사조차도 올해 1분기에 당기 순손실 1,3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같은 분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명백한 적자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업계는 이제 파탄 나기는커녕 이제 비명지를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메이저 항공회사들은 물론이고 여러 저가 항공사들을 비롯해가지고 국내 항공업계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현재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임금 근로자들, 월급쟁이들, 직장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효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그런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풍들, 항공업계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1분기 폭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2분기가 더욱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나 경제를 평소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을 하면서 창고에 곳간에 쌀을 충분히 쌓아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처럼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안 그래도 어렵던 경제 상황에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생기더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곳간이 있어야지만 그 식량을 파먹으면서 우리가 최대한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 함부로 곳간을 열고 잔치를 벌여버리다가는 나중에 예기치 못한 흉년 사태, 흉작이 벌어졌을 때 먹을 식량 자체가 부족해졌을 때는 그 뒷감당을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정부와 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진작에 흥청망청 대한민국의 중요한 재원과 곳간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 불의의 사태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가가 버틸 수 있는 체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성증권도 1분기 지난 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7% 이상 하락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작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판 대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크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안타깝게도 판매량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만 있습니다. 사실 현재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딱딱한 이런 통계 자료 수치들 뿐만 아니라도 조금만 우리 경제에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수 시장 자체가 자꾸만 위축되고 있고 고용률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생들 취직은커녕 알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시대가 실제로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고 실업률은 자꾸만 올라가고 고용률은 자꾸만 떨어지고 국가 재정은 급격한 속도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국가의 빚은, 국민들의 빚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눈덩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나옵니다. 민간에서 나오는 게 답이에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제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사업하기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유일한 국가 경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잔머리를 굴리더라도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농사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땅 자체의 면적을 늘리던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죠.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가 1년 농사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면 기업과 투자라는 땅 자체를 늘리던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꼼꼼하게 있을 때 제발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헌데 잘 관리를 해주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 경제를 좀먹는 여러 가지 거대한 각종 해충들도 전혀 안 잡고 오히려 해충들을 키워주고 있고
물을 제때 대주기는커녕 심심하면 논밭에다가 대놓았던 물을 지가 목마르다고 빨래 좀 해야 되겠다고 걸핏하면 그 물을 빼가버리는 판이니까 이거는 제 아무리 슈퍼 옥수수를 심었다고 한들 비옥한 논밭이라고 한들 도저히 그들이 버틸 재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악순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사실 농사와 전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국가 경제와 농사는 같은 얘기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원래 정부와 공무원 집단 본연의 역할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의 등뼈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배후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등뼈가 똑바로 서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지고 포동포동 살이 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라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이 병사들 또는 복싱 선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떠주고 얼음 찜질팩도 라운드 사이 휴식 때마다 그 복싱 선수들에게 얼음 찜질팩도 이마 위에 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주객이 대한민국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선수와 백업 코치진이 정반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경기 당일이 된다면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마다 선수가 최대치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코치진들이 백업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자면 정권을 막론하고 오히려 선수들은 앞에 나가가지고 피땀 흘려 싸우랴 라운드 휴식하러 돌아오면은 오히려 지친 선수들이 감독들과 코치들한테 굽실거리면서 그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 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 경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강한 천재들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하기도 모자란 판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는 굽실굽실거리면서 국가와 정부와 국민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코치진 감독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 판이니까 기업이라는 복싱 선수가 자기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동맥경화에 걸려버렸다. 강줄기가 막혀버렸다.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굉장히 지금 적절한 비유이며 복싱 선수라든지 논과 밭이라든지 이런 비유들은 지금 굉장히 적절한 비유이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만악의 근원은 바로 이런 곳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수많은 어떤 통계 자료들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우리가 당장 뉴스를 틀어보더라도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소식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한번 제가 피부에 와닿도록 이제 지극히 이제 또 좀 평범한 어떤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또 힘차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